잘 안 맞으면 못하는 거고 그런 거지. 이렇게. 자 봅시다. 사실은 한원은 해야지. 한원은 해야지. 왜? 몰라.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서? 기억날 때까지 맞았는데. 자 여튼 봅시다. 농담이고 일단 이제 그 뭐냐면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내가 앞에 수업하는 애들한테는 굳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너희는 어차피 수능 특강 풀어야 돼. 시험 범위야. 참고로 지금 2학년들 있지.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 있잖아. 그게 수능 특강이야. 애초에 거기서 이제 문제 뽑고 뭐 이상한 게 조금 섞여 있거든. 근데 거의 한 90%가 지난한 수능 특강 있잖아. 이거 요 추가로 조금 더 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22년부터 아니 23년, 24년, 25 맞다. 23, 24, 25 수능 특강이야. 오케이? 이거요? 그게 23, 25 수능 23, 24, 25 수능 특강이야. 보통은 3개년만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 수가 조금 적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넣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쌤이 첫 번째로 권하고 싶은 거는 그 이게 수능 특강이 구성이 이렇거든. 예제가 있고 유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3가 있어. 괜찮지? 오케이. 근데 이제 얘가 제일 쉬워. 얘가 제일 쉬워. 얘는 거의 산수 수준이야.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다 수준이고 얘가 고고담으로 어렵고 얘가 고담으로 어렵고 얘가 제일 어려워. 사실 이제 너희 학교는 어차피 여기까지 다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프린트 애초에 들어가 있으니까. 오케이.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고 일단 지금 당장은 여기까지 하자가 일단 1번 목표야. 쌤이 넣어놓긴 했거든. 레벨 3도 다 넣어놓긴 했는데 만약 이제 이거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 그럼 레벨 3는 미뤄도 괜찮아. 이렇게 보고 쌤이 다시 너희들이 전체적으로 레벨 3가 밀리잖아. 그러면 레벨 3는 다시 쌤이 다음 프린트 만들 때 또 넣어서 만들어줄게. 어떤 양인지 알겠지? 꼭 한 번에 시작부터 끝까지 마스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맞지? 처음에는 한 이만큼 하고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고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보여도 괜찮거든.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1번으로 권하는 건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사실 레벨 2에서도 가끔 좀 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스터. 레벨 3는 일단 할 수 있으면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상황 보고 판단을 하자. 지금 사실은 개념 원리랑 RPM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너희들의 사고력을 자극할 만한 문제가 많지 않아.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우리 너희 그 지금 마플 교과서 풀면서 어때? 사고력이 자극돼 안 돼? 자극되잖아, 맞지? 근데 사실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래야 늘어 사실 실력이. 근데 개념 원리랑 RPM 풀면서 많이 자극됐어. 조금은 고민하는 게 있겠지만 엄청 많이 자극되진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게 필요해 사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같이 좀 잘 해봅시다, 맞지? 일단 쌤이 이번 주나 아마 다음 주 정도까지는 진도를 조금 빼놓으려고. 그래야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니까 진도 좀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쌤이 케어하면서 저걸 하라고 할 건데 초반에는 아마 그냥 조금만 내서 그냥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질문 받는 정도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중복 순열이랑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하고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맞지? 네. 기억이 나니? 네. 중복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뭐 하는 거였어?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선택하는 거였잖아, 맞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세 면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서로 다른 숫자 세수 1, 2, 3이 있다고 하죠. 이걸 가지고 5자리 수를 만든다고 하면 애초에 숫자가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는데 5자리 수를 어떻게 만들어 놨지? 저 말 자체가 뭘 담고 있는 거지? 중복을 허용한다를 담고 있는 거야, 저때는.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각각 몇 개씩? 3개씩. 맞지? 그럼 뭐가 돼? 3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였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주제가 3가지였어. 혹시 기억나? 첫 번째가 그냥 기본. 그러니까 A, B, B, C 이렇게 있으면 3팩
2팩분의 6팩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그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그러면 뭘로 간주한다고? 같은 걸로 간주해서 풀어버리겠다 했어. 현우 기억나? 요리도 기억나? 오케이. 세 번째가 최단 경로 찾기. 오케이. 근데 최단 경로 찾기는 사실은 내신 특화 복잡성이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신경 쓰면 돼. 이거는 이제 아주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알았지? 너무 특수한 거라서. 그러니까 아주 좁은 주제인데 그게 약간 개념 수준으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약간 내신 특화 경향이 좀 강해지거든. 그래서 물론 수능 특강에도 의미 있는 문제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 사실 수능에서 의미 있게 안 나와서 너한테 그게 엄청 중요해 보여. 사실 수학 전체 흐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야 사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서 내신에서 좀 잘 준비하는 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제. 중복조합이 한번 해봅시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중복조합이 우리 대단원 1단원이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거든. 제목이 사실은 정확히는 뭐야?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순열과 조합이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순열과 조합이랑 합쳐서 원래 한 단원이야. 근데 이제 너무 많잖아, 맞지? 그래서 쪼개놓은 거거든. 근데 최소한 지금 우리가 확률과 통계에서 하는 1단원에서는 중복조합이 제일 중요해. 근데 압도적으로 중요해.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이제 어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수능에서 이 순열과 조합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중복조합.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 해봅시다. 중복조합.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이래.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 중복 순열이 생각나죠, 맞지? 그러면 중복 순열과 순열의 차이는 뭐였어? 중복 허용하는 거잖아. 중복 좀 똑같아. 중복 허용 안 돼. 오케이. 자, 시작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여기 중복을 허용하여 이렇게 되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뽑는 것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중복조합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중복조합의 수라고 하면 중복을 허용하여 알개를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오케이? 사실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 쌤이니까 이제 신경을 써서 이 표현을 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가 그걸 기호로 NHR 이렇게 표현할 거야. 괜찮아? 근데 이게 뭐 호모지니어스라고 해서 뭐 동류의 같은 종류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대. 근데 귀에 이거 아니고. 중요하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그냥 H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NHR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할지가 중요한데 진짜 쌤 봤을 때 이거 처음 생각해내는 사람은 어쨌든 많이 똑똑한 것 같아. 약간 기발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어. 이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를 뽑겠대.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5개를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A 뽑고 B 뽑는 경우나 B 뽑고 A 뽑는 경우는 어때? 같은 거야. 같죠. 조합은 다. 뽑기만 하는 거니까 순서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구별할까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를 이렇게 해보자. A, B, B, C 이렇게 뽑혔다고 시작. 오케이? 또는 유연이는 이거 세 개 중에 중복을 5개 뽑는 거 아무거나 하나 말해. 그 다음에 현호 시킬 거야. 아무거나 생각해. 대신에 약간 공부에 도움이 되는 예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 A, B, C. 오, 그래 해보자. A, B, C. 근데 얘가 좀 별로야. 어쨌든 BB로 할게. BC는 좀 왜냐면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 현호는 뭐 할까?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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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너희들 센스가 좀 없다. 극단적인 걸 해야 차별이 돼. 이렇게 다 들어가게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극단적인 걸 해야 차별이 돼. 자, 해봅시다. 자, 유연이와 현호의 센스를 기대해 봅시다. 센스가 있어야 돼. 현호 센스는 좀 있는 편이야? 아하. 유연이도? 나쁘지 않아? 해봅시다. 우리는 저 왼쪽에 주어진 걸 유일하게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거든. 어떤 규칙을 바꿨는지 알겠어? 네. 둘 다 아는 거 맞아? 바꿀 때마다. 그렇지. 종류가 바뀔 때마다 칸막이를 세운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거의 순서가 관심 있어 없어? 순서는 안 중요하잖아. 그냥 무조건 맨 앞에 나오는 걸 A라고 쳐버리는 거야.
그 다음 나온 걸 무조건 뭐라고 쳐? B라고 쳐버린 거야. 맨 마지막에 나온 걸 뭐라고 치자고? C라고 쳐버린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칸막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야? A. 두 번째 칸막이 나오기 전까지 누구야? B. 세 번째 칸막이는 없지. 구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럼 얘는 뭐였어? 처음부터? 칸막이. 왜 A가 없고? B가 없으니까 칸막이고 그 다음에 쭉 가서 C인 거잖아. 맞지? 괜찮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가자. 어때요? 물론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보통 깔끔하게 하려면 한 번 더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간단하지 맞지? 칸막이 대신에 뭘로 바꿨어? 색칠한 공으로 바꿨잖아 맞지?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랑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정확히 1대1로 짝지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결국 이거를 하는 방법의 수나 저거를 하는 방법의 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 고르면 돼? 7개 중에 공 7개 중에 뭐 할 공 2개를 고르면 되겠어. 색칠할 공 2개 고르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면 3HO가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거든 맞지?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뭐라고 쓰면 되겠어? 7C2라고 쓰면 되겠지. 오케이? 요거랑 7C랑 같은 거야. 혹은 조합의 성질로 해서 뭐랑 같다고 해도 괜찮아? 7C5랑 같다고 해도 괜찮잖아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이해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고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7개가 되었을까? 저기 몇 개밖에 없었는데 5개밖에 없었는데 사실은 뭐가 2개 생겼어? 칸막이가 2개 생겼잖아 맞지? 근데 칸막이가 왜 2개 생겼지? 종류가 몇 개라서 종류가 3개야. 그럼 구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한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지? 5개다가 세 종류인데 세 종류를 구별하려면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3개보다 1개 적게 필요하잖아 맞지? 3-1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5개 뽑는 거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쓸 때는 뭐라고 쓰면 이쁠까? 일단 몇 개를 뽑는다고? 알기 뽑는다. 거기 더해서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고? n-1개 필요하다고. 그럼 전체 공의 개수는 n-1 더하기 r. 그래서 보통 보기 좋게 n 더하기 r-1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c하고 그냥 r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물론 n-1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저게 중복조합의 공식이야. 안 괜찮아? 안 똑똑해? 처음 만난 사람 좀 많이 똑똑한 것 같지 않아? 현우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건가? 이렇게 하여튼 쌤은 처음 배웠을 때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문제가 1학년 고쟁이나 이런 문제 집에 있거든? 그 문제를 보통 케이스 나눠서 노가다로 풀게 돼 있어. 저걸 알면 한 줄로 풀. 그래서 오 하면서 이제 그때는 배울 때 쌤은 이렇게 연속으로 배웠어 그래. 이렇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쨌든 좀 기발한 정말로 특별한 생각이 났어. 이게 중복조의 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괜찮아? 이렇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 7C가 얼마지? 21 이렇게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지. 혹시 유연이 조합 계산하는 거 까먹진 않았지? 네, 그게 아니라 저기 NHR이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 R인데 근데 저기 3H5가 야 이거 둘이 더해서 1 빼면 얼마야? 7이지. 7. 5 그대로 가면 똑같잖아. 근데 어디에서? 근데 저렇게 되면은 칸막이를 뽑는 경우가 생기죠. 아니 똑같잖아. 칸막이 안 할 거 뽑아도 똑같잖아. 조합은. 뭐라고요? 조합은 칸막이 안 할 거 뽑는 경우에는 칸막이 뽑는 경우에는 어때?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필요하다면 바꿔 써도 돼. 여기를 r 대신 n-1이라고 써도 괜찮아. 네. 칸막이 수로 써도 괜찮아. 근데 이제 r이 조금 더 글자가 이쁘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쓰고 n-1보다 r 하나 쓰고 싶어 하는 게 수학하는 사람들의 심리인가 봐. 그러니까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들어봤어?
뭐 진리는 단순하다 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 공식이 단순할수록 뭔가 좀 제대로 만든 공식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정확히 그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 근데 생각해봐. 이는 임시적으로 간지다 간지 안 나? 초간지잖아 이거는.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식이 단순하고 깔끔하면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야. 근데 공식이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건 아주 최적화가 안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조금 더 상위의 공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 과학자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기왕이면 n-1 쓰는 것보다 뭘 좋아하겠어? r을 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너 말대로 좀 더 이렇게 흐름상 메꾸는 건 n-1이긴 하거든. 맞지? 근데 이제 그냥 r 쓰겠다는 거지. 이해해줘. 사람이 마음이 그렇대. 오케이?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복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좀 이해를 했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데 안타깝게도 중복조합은 적용되는 상황이 매우 많아. 그리고 다 조금의 사고력을 요구해. 이렇게 해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이제 기본이라고 써놨는데 중복조합의 말이 뭐지?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r개를 뽑는 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근데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왜냐면 지금 몇 개야? 3개지. 3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지. 중복 순열에서도 그랬지만 그렇잖아, 맞지? 그래서 보통은 중복조합에서 이 n개는 무슨 느낌으로 좀 생각하면 좋으냐면 n 종류라는 이미지를 가져도 괜찮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과, 배, 복숭아 중에서 5개를 사고 싶다. 5개 사고 싶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과가 1개, 배가 1개, 복숭아가 1개 있으면 당연히 못 살 거 아니야. 사과 과일이 여러 개 있고 배가 여러 개 있고 복숭아가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과라는 과일들이 있는 거고 배라는 과일들이 있는 거고 복숭아라는 과일들이 있는 거야. 그 중에서 5개를 고르겠다 이런 얘기인 거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이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거는 평가원 공식 피셜이야. 평가원이 뭐 하는 것인지 이야기했지. 네. 평가원 공식 피셜인데 무생물은 얘는 무생물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서로 구별되지 않는 걸로 간주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생물, 특히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서로 다른 걸로 간주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사과 10개 있으면 사과 쓰면 생긴 거 다 다르고요. 무기도 다 다르고요. 그런 거 없어. 평가원 피셜이야, 알았지? 네가 수능 내던가 뭐 이런 거야. 괜찮지? 그냥 사과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사과끼리 구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얘끼리도 구별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중에서 5개 산다. 이건 뭐야? 사는 순서에 대해서 관심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뭐야? 중복조합 문제고 계산은 3H5라고 하면 되는 거야. 괜찮지? 3H5.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N제곱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유형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5제곱에서 얘를 전개하면 우리 다항식을 정리하고 나서 뭐 해야 되지? 동류항 정리라는 걸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자 같은 끼는 다 묶어야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그렇게 묶었을 때 서로 다른 항이 몇 개 생길 거냐 묻는 거야. 얘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거냐 묻는 거지. 근데 애초에 이 친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지? 5개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여기서 몇 개씩 뽑아서 한 괄호당 1개씩 뽑아서 다 곱해서 하나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 총 뽑힌 그 하나의 항에 뽑힌 문자의 총 개수는 몇 개야?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다 뽑으면 몇 개가 되지? 5개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 5개는 뭐로 구성돼? A와 B와 C로 구성될 거 아니야, 맞지? 오케이? 그럼 그들 곱한 게 하나의 항이 되는 거거든. 그럼 곱해진 개수가 나는 뭐가 돼? 다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하나의 항은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로 해서 총 5개가 이루어지면 되거든. 그럼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잖아. 얘를 뭐로 볼 수 있어? A 제곱, B 제곱, C. 얘는 A 세제곱, B 제곱.
얘는 C5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결국은 이것의 개수와 여기 나오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어떨 수밖에 없다고?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럼 답은 뭐야? 답은 이해했어? 오케이.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이제 그거는 그냥 산수. 이렇게. 요 식을 세우는 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해. 물론 이제 지금 유연이가 계산 이제 빨리 해보면서 연습해서 익숙해지는 건 좋은 거. 이렇게. 자, 그다음 유형 봅시다. 그다음 유형.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중복잡은 유형이 좀 많다, 맞지? 그리고 쌤이 봤을 때는 이건 안 중요하지. 이거는 사실 난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넣었어, 알았지? 넣다 보니까 이제 기본은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 얘도 어쨌든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알았지? 대신에 엄청 잘 나와. 참 그러고 보니까 쌤이 다 만들어놨는데 저기 그 13페이지 보면 세 개의 문자 ABC의 중복에서 5개 이건 이제 약간 기출이지. 사실 1번인가 2번은 나왔을 거야 아마. 뭐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유엔에 집에 가서 우는 거지. 맞네. 안 틀리겠지. 자, 어쨌든 두 번째 거. 근데 성신 문제가 좀 많은데 이유가 뭐 앞에 타임에 이제 성신 반응을 하는 것도 좀 있는데 그걸 떠나서도 이게 그 문제를 낼 때 너희 학교는 그래. 성신은 너희 학교랑 둘 다 2학년 때 확통을 하는 학교잖아, 맞지? 성신은 좀 그래도 좀 깔끔하긴 해. 어이구 도와줬네. 그래서 예로 들기에는 지금 수업에서 예로 들기에는 조금 애매해.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뭔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 꼬여 있는 거를 체크해낼 정도가 되어야 풀기에 좋은데 그러기엔 좀 다르더라. 굳이 하나를 더 시켜. 그러니까 쌤이 이 개념 수업에서 예로 들기에는 좀 그랬어. 그래서 성질이 좀 많이. 아니, 다른 학교도 어떤 게 있냐면 다른 학교는 3학년 거야. 3학년도 확통을 해. 그러면 베이스가 수능 특강이 돼버려. 그쵸. 그러면 어려워.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성신 예가 좀 많습니다. 우리 동생 2학년 때 수학 확통하는 학교가 영문도 가끔 하는데 성신이랑 너희가 좀 꾸준히 계속 2학년 때 확통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성신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자, 여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뭐야? 성신과 답 뭐야? 28. 3H 6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뭐 28은 나중에 산수하면 되는 거고 중요한 이제 3H 6이라는 거지. 괜찮아? 문제 봤어? 네. 그래.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무기명 투표보다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이 먼저 있군요. 쌤은 무기명 투표 먼저 하겠습니다. 덜 중요해서 빨리 해버리려고. 자,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5명의 유권자가 있어. 혹시 현우가 유권자가 뭔 말인지 알아? 투표할 권리를 가진 오, 맞아. 5명의 유권자가 3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야. 3명의 후보에게 투표. 자, 그러면 이때 무기명 투표를 한다고 하면 투표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라는 말의 의미가 뭐지? 누가 유현이가 현우가 예를 들어 쌤 뽑는다고 치자. 쌤이랑 뭐 다른 사람이 민주쌤이다가 쌤이랑 민주쌤이 있어. 자식들 잘 나와. 자, 지금은 쌤 수업 듣고 있다. 그렇지? 자식들 농담. 근데 이제 유현이가 쌤을 뽑는지 만약 둘이 한 표 받았다고 치면 유현이가 쌤을 뽑는지 현우가 쌤을 뽑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구별이 안 돼. 애초에 무기명은 맞잖아. 그럼 결국 총 투표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2명 있는데 그 표가 누구에게 갔는지만 중요한 거야. 총 몇 표 받았는지만. 결국 뭐야? 결국 이 각각의 표가 서로 구별되지 않는 상태인 거지. 맞지? 그러면 이게 쌤이 설명을 해보니까 약간 곤란하네. 내가 이걸 쌤이 구성을 할 때 3번부터 먼저 해놓은 이유가 있어. 3번부터 먼저 합시다. 쏘리. 이게 설명이 약간 흐름일 거야. 미안. 근데 중국 순열에서 기명 투표를 배웠어. 그 기명이었죠. 자, 3번 하고 4번 할게. 쌤이 이거 만들 때 다 생각을 했나 봐, 알았지? 다 생각을 했나 봐. 당연히 생각했겠지. 자, 서로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서로 구별되지 않는 R개가 있고 그 다음에 N개의 서로 다른 상자 N개의 서로 다른
상자에 나눠 담고 싶대.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거기 식은 그렇게 주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 뭐야?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냥 읽어보고 쌤이 숫자를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할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서로 같은 공 5개가 있어. 얘를 3개의 상자에 나눠 담고 싶은 거야.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고 싶은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게. 공이 하나, 2개, 3개, 4개,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상자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걸 여기 나눠 담고 싶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 서로 같은 공이라는 말은 내가 여기 공 2개를 먼저 그냥 예를 들어서 공 2개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그럼 내가 2개를 A에 넣고 B에 넣는 거나 B에 넣고 A에 넣는 거나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뭐만 중요한 거지? 결과적으로 몇 개가 이 각각의 그 상자에 들어있는지만 구별하면 되거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공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 이 상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상자를 몇 번 선택하고 이 상자를 몇 번 선택하고 이 상자를 몇 번 선택하게 되면 그 선택된 수만큼 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해했어? 애매하지 지금? 근데 봐봐. 사실 얘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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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0개, 0개, 5개. 결국 얘랑 똑같은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저기서 A, B, B, C라는 말은 이 공이 여기에 공이 몇 개 들어갔다고? 2개. 여기 공이 몇 개? 2개. 여기 공이 몇 개? 1개. 정확히 1대1로 대응되지. 여기에 공을 채우는 방법이 있으나 저거 배열하는 방법이 있으나 저거 그 뭐지 뽑는 방법이 있으나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잖아. 지금 이건 답은 뭐여야 돼? 3H 5인 거야. 괜찮아?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좋지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우리가 중복조합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지?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해서 5번 뽑는다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 서로 다른 세 상자를 중복해서 5번 선택한다고 생각해. 오케이? 여기 버튼이 있어. 여기 버튼이 있어. 여기 버튼이 있어.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공이 들어간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몇 번 눌러야 돼? 5번. 5번 눌러야 되냐, 맞지? 그리고 결국 그 5번 누른 그 경우에 따라서 공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결국 뭐 하는 거랑 똑같아? 서로 다른 세 종류를 5번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이 몇 개 들어가 있어? 5개가 나눠져 들어가 있겠지, 맞지? 그럼 그 방법이 있으면 뭐랑 똑같아? 서로 다른 세 개를 중복해서 5번 선택했으니까 얘도 뭐가 돼야 돼? 3H5가 돼야 돼. 어떤 방법이든 잘 이해하십시오. 현우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건 어떻게 돼요? 3명의 후보래. 3명 후보를 A 후보, B 후보, C 후보 이렇게 잡게 되면 5명의 유권자는 무기명으로 표를 쓰는 순간 어떻게 해버려? 표끼리 구별이 돼, 안 돼? 표끼리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지 않는 5표가 있는 거야. 그리고 5표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지? 3명한테 나눠주는 거잖아, 맞지? 그럼 또 뭐야? 걔도 얘랑 똑같은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A라는 후보가 상자를 들고 있고 B라는 후보가 상자를 들고 있고 C라는 후보가 상자를 들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 총 5표 채워지는 거야. 그런 줄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이 유형들이 전부 다 뭐야? 같은 거야.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이 3번이야. 특별히 중요하지. 요거랑 요 다음에 하는 5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오케이. 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일단 해봅시다. 그 다음에 5번째 갑니다. 혹시 5번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5번 제목이. 부정 방정식의 아니 맞아. 그리고 4번도 뭐가요? 부정 방정식의 해. 5번째인데 맞지 지금? 우리 4번까지 했는데. 아 여기 4번이라고 있어. 쌤이 바보는 아니고 쌤이 실수했어. 자, 봅시다. 부정 방정식의 회의. 얘는 그냥 압도적으로 중요해. 그냥 너희가 시험을 치잖아, 중간고사를. 이 문제가 적어도 한 문제 나와. 그럼 무슨 뜻이지? 한 문제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어. 사실 그런 주제가 흔하지 않아. 흔하지 않잖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야. 물론 이걸로 풀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하겠죠.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기본부터 이야기합시다. 기본은 뭐냐면 그냥 모든 부정 방정식의 해결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 첫 번째는 모든 개수가 같다. 주로는 다 1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해나 막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방정식의 해가 음이 아닌 정수, 다시 말해서 0 이상의 정수로 주어질 때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근데 쌤이 약간 걱정되는데 그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나 그 쌤을? 아 이제 다음부터 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못 알아보니까 호나야 너가 지금 이 타이밍에 들어와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뭐 대수나 미적 같으면 예전에 좀 이렇게 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지고 알아듣는데 확통은 좀 심각해 사실. 확통에는 걔가 그런 극단성이 좀 더 강하거든요. 쌤도 모르겠다. 응? 그리고 승민이 오늘도 안 왔는가? 시간 말할 거야. 맞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죠. 연락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단톡방에 추가하는데 걔. 그냥 카톡을 보냈는데 응. 아니, 답장이 없더라. 승민이 지금 약간 낮밤이 바뀌지 않았을까? 어제 2시보다는 1시였네. 그래. 그냥 뭐 들어보자, 알았지? 그리고 쌤아스는 최대한 빨리 그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자 봅시다. 이게 기본값이야, 기본값.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x 더하기 y 쌤이 이제 거기 써놓은 건 약간 일반화해서 써놓은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이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고 봅시다. 아 그리고 이 음이 아닌 정수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음화정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저렇게 많이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 친구에서 음화정의 해의 개수를 이제 구하셔 이렇게 나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x개라고 하자.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y개라고 하자. 여기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를 z개라고 하자. 그럼 결국 x 더하기 y 더하기 z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5개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가 저거랑 똑같은 게 다시 2개, 1개가 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저기 두 번째 해는 뭐지? 3개, 2개, 0개가 해인 거야. 세 번째는 뭐야? 0 더하기 0 더하기 5가 해인 거지. 괜찮아? 그럼 결국은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나 저 경우의 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이 경우의 수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네. 그래서 답은 얼마? 여기도 3이 25번. 네, 3이 25. 괜찮지? 그럼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돼. 똑같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5인데 이번에는 자연수예요. 그럼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서 봐봐. 사실은 여기에 몇 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1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도 몇 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1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도 1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야. 다시. 이 부정방정식의 개수는 무조건 기본값이 뭐라고? 모든 개수가 같고 음화정이 기본값이야. 0 이상이 기본값이야, 알았지? 근데 개수는 어차피 똑같잖아, 맞지? 근데 얘는 뭐라고? 지금 자연수라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한 개 넣어놓으면 남는 게 몇 개지? 총 몇 개 있어 지금? 5개잖아, 맞지? 남는 건 2개가 되잖아. 그럼 2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이 3개는 나눠 넣었잖아. 근데 어차피 나는 0개 이상 넣을 거라고. 그리고 넣는 순서는 어차피 상관이 있어 없어. 중복조합은 순서가 애초에 신경 안 쓴다. 안 쓰고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남은 2개만 3명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야.
중국 허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3H 5-3이 됩니다. 괜찮아? 노텍스? 마이너스 3이 어디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넣고,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어차피 우리 방금 이야기하고 이에서 이야기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x개라고 하자, y개라고 하자, z개라고 하자. 그리고 이거는 5와 이 경우의 수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자연수라는 말, x, y, z가 모두 자연수라는 말은 여기에 한 개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공 3개를 먼저 여기다 깔아놓죠. 한 개씩 깔아놓죠. 이제 남은 공이 몇 개야? 2개지. 그 2개를 나눠 놓겠다고. 그러면 내가 넣어야 되는 공은 몇 개인데? 5개인데? 이미 누가 몇 개가 결정되었다고? 3개가 결정되었다. 그러면 5 빼기 3을 하면 이제 결정된 것을 빼버렸다는 얘기야. 남은 공의 수는 몇 개? 2개. 2개를 저기 나눠 놓겠다는 거지.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응? 아니. 결국은 저 관점을 보자면 A, B, C는 일단 한 개씩은 다 채워놓고 남은 거 2개만 A를 넣을지 B를 넣을지 C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야. C를 넣을지. 오케이? 그러면 그 경우 수는 A와 B를,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것만 이제 그 다음 남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어차피 A, B, C는 이미 한 개씩은 채워졌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똑같아. 공 5개 중에 3개를 미리 채워놓은 거야. 남은 2개만 채워지는 경우만 더 가능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공 3개는 이미 한 개씩 채워져야 돼. 이 조건이 어디 있어? 괜찮아? 자,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기본 유형이거든. 거기 쌤이 이제 그 강의 노트에 해놓은 예제들은 그 첫 번째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8을 만족시키니까 뭐 하면 돼? 그냥 3H8인 거죠, 맞지? 유연아, 네? 집중.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인데 그게 자연수래.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3H 10-3, 3H7을 하는 거야 그냥. 왜? 3개를 어떻게 하겠다고? 한 개씩 채워놓겠다고. 나머지 7개만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거든. 기본인데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아닌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근데 거기 이제 특수한 꼴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일단 아주 기본적인 접근만으로 푸는 것보다는 특수한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수한 꼴을 처리하는 방식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식을 조작해서 식 변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형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 사실 이건 조금 드물고 보통은 이제 경우 나누기가 출제 의도인 경우가 좀 많아. 경우 나누기가 출제 의도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애초에 이제 교육 과정에서 확통해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우 나누기야. 그래서 쌤이 학월 법칙에서 경우 나누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거기도 하고. 이렇게. 자, 여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9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친구에 대해서 W가 0 이상, X가 1 이상, Y가 2 이상, Z가 0 이상을 만족하는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시게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깔끔하게 자연수하고 퉁 쳐버렸잖아, 맞지? 여기서는 각각 조건이 다르게 걸린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기본은 뭐라고? 개수 같다, 부마정의 기본이라고 했잖아. 우리 저거에 맞춰주는 거거든. 그러면 보면 일단 이제 개수는 당연히 어때? 다 같잖아, 맞지? 이제 그럼 뭐에 맞춰줘야 되냐면 이 W가 0 이상이라는 조건과 Z가 0 이상이라는 건 어차피 기본 조건이야. 음화적 조건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거 두 개가 튀는 조건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똑같아. W 상자, X 상자, Y 상자, Z 상자가 있으면 X는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일단 한 개 넣어주고 시작하잖아. Y도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2개 넣어주고 시작하잖아. 그럼 몇 개의 자리가 지금 정해진 상태야? 3개의 자리가 정해진 상태지. 그리고 4개 중에서
아니지. 이 남은 게 6개니까 4개의 상자에 6개를 나눠 놓겠다는 거지. 그럼 뭐야? 4H.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불편하지만 지금 알아두면 의미 있는 풀이가 있고 나중에는 쓰일 거. 지금 여기서는 안 써요. 이제 이런 풀이도 있긴 해. 우리는 어쨌든 기본값이 뭐라고 했지? 음화정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문자를 0 이상으로 바꿔주면 좋거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x가 1 이상 있잖아. 얘를 x 빼기 1이 0 이상으로 바꾼 다음에 얘를 x 프라임으로 치환해버리는 거야. 그럼 x 프라임은 뭐 하는 숫자로 바뀌어? 0 이상으로 바뀌잖아, 맞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y 빼기 2가 0 이상으로 바꾼 다음에 는 y 프라임을 바꿔버린다. 그리고 나서 내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을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전부 다 뭘로 바뀌어? 음화정으로 바뀌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w 더하기 x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 x는 x 프라임 더하기 1이 되겠지. 여기 x 프라임 더하기 1 이렇게. 그리고 y 프라임 더하기 2 이렇게. 그리고 z는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w 더하기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는 6 이렇게 만들어져. 그리고 전부 다 뭐야? 음화정이잖아. 그럼 뭐야? 4h 이렇게. 괜찮니? 이해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쌤이 이 14페이지 요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잠깐만 설명해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4페이지 요 문제만 좀 봅시다. 공간이 없는데 여기서 해보자. 자, 보면 문제에서 x가 1보다 크다, y가 2보다 크다, z가 3보다 작거나, 그리고 자연수 xy. 문제에서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만족하는 근의 개수를 구하셔야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1보다 크다는 나왔지. 근데 x, y, z는 모두 무슨 수라고? 자연수라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아.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어때? 똑같아. 우리는 크거나 같다가 좀 더 편하거든. 여기서는 그게 더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그럼 y는 뭐로 고쳤을까? 3 이상으로 고쳤을 수 있겠지. 근데 이제 z가 3 이하인데 아까 저기서 봤을 때 이상은 괜찮았어. 근데 이하는 어쩔 수 없어. 비동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z가 1일 때, z가 2일 때, z가 3일 때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어. 귀찮아. 물론 다른 풀이가 불가능하진 않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만약에 그런 게 2개 있으면 케이스 더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 그러면 이 숫자가 작아져서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게 될 수는 있는데 만약 진짜 그냥 더럽게만 내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은 좀 별로 같아. 그리고 사실은 세 문자가 모두 그런 문제가 너희 학교 일주일에 하나 있거든. 근데 그거는 아주 특별한 풀이를 쓰는 문제야. 그러니까 전부 다 작거나 같다로 돼 있으면 아주 기술적인 풀이가 하나 가능하거든. 그런 의도로 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 아닌 순수 괴롭히려고 내는 건 둘 중에 하나지. 실수 냈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어떤 말인지 알겠지? 뭔가 수학적 평가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그냥 뭐 시험 틀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좀 별로니까. 자, 일단 합시다. 어떻게 되겠니? x 더하기 y가 얼마? 9가 되겠죠, 맞지? 근데 어차피 여기가 얼마 이상? 2 이상, 3 이상. 그럼 여기 2개 깔아주고 3개 깔아주니까 몇 개 남았어? 4개가 남는 거지. 그래서 2h3. 괜찮아? 그 다음에 x 더하기 y는 8이 되고 총 5개 깔아주니까 2h3이 되고 x 더하기 y는 7이 되니까 얘는 2h2가 되어서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괜찮니? 근데 막 그런 문제도 있네. x보다 y가 크다. 그런 거 있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경우 나누게 하려고 내는 거야. 근데 이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원래 일단 수능 기준으로는 경우가 보통 많아야 4개 나와. 오케이? 근데 이제 내신에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많이 나오게 되면 안 돼, 사실. 평가할 의도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는.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남으면 내가 아주 나이스한 풀이를 쓰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